지수가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은 줄이려 합니다. 단 1포인트라도 말이죠. 오후장 이제 마무리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만 더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슈 속에서 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이슈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은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쪽을 선택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격 인상 그리고 경기 방어로 무장한 음식료 관련주를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꽤 두드러져요. 저희 하나하나 관련 이슈 들여다보면서 좀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2차례 시기나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가공식품 업체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마트 가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절로 나올 만큼 물가가 많이 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경제 뉴스에서 우리가 숱하게 얘기했던 인플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우리 마트 가면 그냥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국제 곡물 가격 폭등했고 원달러 환율 상승했고 이렇다 보니까 부자재 구입 비용이 늘어나고 물류비 상승하면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고 나서는 겁니다. 그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봤을 때 간편식 밥이죠. 햇반 같은 경우 올 3월에 이미 7에서 8% 가격을 이미 올린 바 있고요. 그리고 이뿐인가요? 뭐 소시지를 비롯한 몇몇 육 가공품들도 뭐 한 9% 가까이 올렸고 6월에 또 올리고 뭐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난해에도 한 번, 이번 올해 들어서는 한 두어 차례 뭐 이런 정도의 가격 인상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요즘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잇따른 기상 이후로 인해서 이상 기후로 인해서 배추 수급이 너무 어려워요. 김치 요즘 포장 김치 매대에서 찾기 어렵다는 뉴스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김치값 올린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곡물 가격 인상 그리고 뭐 다른 주요 뭐 물류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격 인상 소식이 일단 들리기만 하면 주가는 또 반응을 합니다. 밥상 물가 치솟자 식품주들이 미소를 띱니다. 뭐 앞서서 계속 언급드렸던 업체가 CJ제일제당이었으니까요. 관련한 주가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9월 들어서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더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주춤할지 이것에 대한 뭐 물음표는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계속되는 인플레로 인한 어떤 흐름 속에서 식품주들의 상승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제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은 어느 정도 진정세를 찾고 있는 조짐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 인상을 단행한 이 업체들의 수익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이제 논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사님 어떻습니까? 뭐 시장 지금 물론 뭐 뾰족한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이야기도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을 짠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대안을 찾는 격으로 생각한다면 음식료주 어떤 뭐 괜찮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음식료 업종 오늘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전부터 두 개 업종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뭐 가스 업종과 이제 음식료 업종이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시장에서 이제 돈이 이렇게 움직일 만한 그런 업종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참 물가가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깝게 보면은 미국의 8월 CPI 우리가 뭘 알 수 있었냐면은 참 에너지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낮춰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참 이렇게 뭐 신차나 뭐 주거 비용이나 뭐 전기 등 이게 물가가 잡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 출장 갔다 오면서 초콜릿을 사왔는데 그 초콜릿 역시나 한 20%는 오른 것 같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다라는 것 같은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근 식품업계 이제 가격 인상이 좀 빨라지고 있는 게 이제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물가가 올라도 이제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데 이 필수 소비재가 이제 음식료가 이제 속하는 것 같고 초반에는 좀 가격이 올라서 그래 나 뭐 좀 이렇게 몸도 좀 가꾸고 좀 다이어트도 하고 좀 이렇게 가격 올랐으니까 좀 덜 먹어야지라고 초반에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쉽게 잘 안 바뀌잖아요. 패턴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또 다시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신경 안 쓰고요. 그래서 소비 경기 둔화에도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안정적인 판매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중기적으로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이제 안정화되어 간다면은 또 수익성이, 가격은 올려놨죠. 원재료 가격은 낮다 보니까 그 부분 차이에서 이제 수익성 개선될 수 있는 요인도 있다는 게 추가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또 실적도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죠. 또 이제 10월부터는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종목들이 꽤 많죠. 그리고 이제 가격 인상을 단행한 업체들 꽤 많은 상황이고, 또 주가도 한동안 좀 달린 업체들도 많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탑픽을 꼽자라고 한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괜찮다고 보세요? 정말 참 많은데 뭐 2개 정도 뭐 짧게라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네. 하나는 이제 오리온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삼양식품인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9년 만에 국내 가격에서 이제 인상을 결정을 했는데 16개 제품 가격을 평균 한 15.8% 인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8월에 해외 법인들의 실적 발표 이제 공시로도 나왔는데 참 견조했던 것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삼양식품인데 삼양식품은 가격 인상 안 했지만 그래도 오늘 올라요. 뭐가 또 중요하냐면은 이제 상반기 수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무려 69%였는데 원가 상승을 이제 환차익으로 상쇄할 수가 있어서 수출이 69%, 근데 상반기 영업이익은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무려 81% 증가했습니다. 아직 가격을 인상하진 않았지만 가격 인상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럼 결국에는 뭐 지금 다 많은 관련 기업들을 올리고 있지만 삼양식품도 결국에는 뭐 올리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오리온이랑 네. 뭐 삼양식품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신라면 농심이죠? 농심이 최근 신라면 가격 인상한다고 했고, 이 선도 업체가 이제 움직이면서 다른 업체들도 스물스물 이 김에 우리도 따라 올려, 이런 분위기가 일단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인해서 일단 수익성이 확보가 된 상황인데, 가격 인상까지 만약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좀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해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함께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사님,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 구간에서 사도 괜찮다고 보세요? 아니면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더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극대화 전략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이런 기대감이 뭐 하루 이틀만이 아니고, 또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가격 인상에서 3분기 실적이 바로 좋냐, 그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어닝 시즌까지도 저렇게 트레이딩 전략은 가능하지 네,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그냥 욕심을 좀 내서 이 종목을 봐야지 이런 전략 통하지가 않습니다. 시장 워낙에 불안하고 좀 반등의 기회보다는 뭐 하락의 가능성이 열어둔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한번 단기 매매 뭐 요 정도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 괜찮은 대안이 되겠다. 요 정도로 음식료주는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포트 열어볼 건데요. 외국인 덕분에 먹구름이 걷히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카지노주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업장을 이용해서, 직접 들어와서 이용해서 이 업장을 살리고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바로 카지노주 되겠습니다. 먼저 파라다이스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들여다볼게요. 올해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 그리고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여기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지노 업체들. 이제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는 외국인 인바운드 수요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면서 카지노 업체들의 수익성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좋아졌었던 이 카지노 업황 자체가 조금은
올해는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7월과 8월을 떼어놓고 봤을 때 카지노 매출액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93%나 늘어났다라는 이제 분석을 증권가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아직 1년 전보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의 그 특징이 중국 쪽 고객의 비중이 크기보다는 일본 쪽 VIP들의 매출이 크게 잡히는 업장이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드랍액의 35% 정도를 차지하는 일본 VIP 회복이 중요하고 이것이 조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에서 파라다이스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리포트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하나의 카지노 업체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번에는 GKL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KL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뷰도 매한 가지입니다. 흑자 전환, 3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일본이 타깃이 아닙니다. 중국 VIP 쪽이 매출액이 좀 상당 부분 좀 잡히는 곳이고 그에 의해서 수익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영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파라다이스와 GK를 비롯한 몇몇 카지노주들이 있잖아요. 일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침체라는 어떤 거대한 키워드 아래에서 과연 이 업황 자체가 절대적인 수치로도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여전히 의문점이지만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대안적인 성향으로 혹은 이제 이슈가 있다는 이제 불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업체를 눈여겨볼 수 있는지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주세요. 이사님, 카지노주 요즘 어때 보입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도 이제 좀 반등을 좀 해왔던 게 왔던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좀 수치도 좀 말씀을 드리면 카지노 업계에서는 이제 일본과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6월에 일본의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했냐면은 5,855명, 7월 달에는 그보다 이제 2배 정도 증가해서 이제 11,789명. 8월 달에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지만 그거에 이제 2배 이상 증가해서 한 2만 명 이상 이제 전망되고 있는데, 이제 국내와 일본의 항공 노선이 재개된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이번 달부터는 한국과 일본 모두 입국 전에 이제 PCR 그 규제가 없어진 점이 지금부터 또 단연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카오 얘기도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카지노 영향력이 마카오에서 상당히 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지난 7월에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 매출액이 작년 7월 대비해서 무려 95.3%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봉쇄 영향도 있지만 이제 반부패 명목으로 이제 중국 당국이 이제 강하게 규제를 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 마카오 많이 이제 작아졌으니까 국내에 좀 반사이익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도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이 가파르게 이제 개선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다 보니까 3분기 뭐 분기별 흑자 전환만이 아니고 올해 연간으로도 좀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또 GKL 같은 경우는 3분기 흑자 전환 전망이 있는 것도 긍정적인 걸 보면은 어닝 시즌까지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파라다이스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카지노 쪽, 호텔 쪽으로도 참 이게 3분기가 성수기거든요. 호텔 신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제 분기별 실적만이 아니고 연간 실적으로도 흑자 전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기대감이 지금 큰 것 같습니다. 카지노 관련 업체들 가운데서의 탑픽은 이사님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세요? 역시나 이제 해외 쪽 증가 유입에 따른 모멘텀이 큰 좀 파라다이스를 좀 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질문 드릴게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종식에 대한 부분은 너무 이른 감도 있지 않지만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계속 시장에서는 혹여나하는 바람이 계속 돌며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관련 섹터들 되게 많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어제 얘기를 했다고 했던 뭐 항공이나 화장품도 대표적일 것이고 오늘 뭐 이야기한 카지노 그 외 여행사들 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리오프닝이라는 키워드를 좀 확장시켜 본다면 그 가운데 좀 될 만한 쪽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길게 보면요. 제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화장품 기업을 좀 탐방 갔다 왔는데 네. 화장품 기업들은 진짜 뭐 바닥권에 있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좀 내년까지 본다고 하면 네. 뭐 거래량은 적지만 그래도 좀 그래 뭐 조금 이제 뭐 3분기나 4분기 실적도 보면서 뭐 뉴스도 체크하면서 네. 조금 오랫동안 조금 내년까지도 봤을 때는 화장품 관련된 기업은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외국인들이 앞으로 더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소비입니다. 소비. 그러면은 네 호텔 쪽, 또 면세 쪽, 그럼 함께 갖고 있는 뭐 호텔 신라나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파라다이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쓴다는 그 소비 쪽. 그게 또 오랜만에 해외여행 가면은 돈을 작게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동안 진짜. 얼마나 네네. 눌려 있었던 이 욕구인데요. 네, 이게 그래서 빗장이 풀려버리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에서 돈 좀 아꼈다가 네. 밖에 가서 그래 오랜만에 왔는데 뭐 기분이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소비 쪽에 맞춘다면은 저는 이제 뭐 호텔 쪽, 네. 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탐방 다녀오셨다기에 또 여쭤보는 건데요. 화장품 그 탐방 다녀오신 곳도 매력이 있는 곳이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또 기업 이름도 궁금해지는데요. 아, 네, 조금 작은 종목이라서 아, 네, 네, 그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네, 네, 정말 말씀을 꼭 확신이 들 드리겠습니다. 때 그때 이제 또 말씀 주시기 네. 바랄게요. 좋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음식료주, 카지노주 둘 모두 역시 시장의 대안적인 성격으로 투자 OK 사인 한번 받아보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